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과 영적인 수행 발전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 변화들 어떻게 좀 빨리 극복하거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영적으로 연결할지,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좀 알아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가 생기고 해결하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걸 좀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게 직업이 사람을 많이 좀 만나고 대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는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어떤 형태를 말하거나 이런 것도 제가 그걸 정답이라 말하는 건 아니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의 눈에는 그게 또 그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 내 눈에는 어떤 에너지체가 나뭇잎으로 보이는데 어떤 다른 사람 이 눈에는 그게 깃털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그게 또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약간 영적인 어떤 표현들이나 형태들이나 그런 것들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해석하는구나,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 그거를 좀 더 넓은 틀에서 그냥 좀 뭐 재미로 보셔도 되고 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오늘 자존감, 의외로 자존감을 이, 부족한 분들의 이 수행이 되게 수행하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 없는 분들의 특징부터 먼저 알고, 거기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채워놓고, 그 부분을 채워놓고, 어,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이 없는 분들의, 결여된 분들의 특징이, 어떤 힘에, 어떤 힘에 잘 끌린다. 의지, 의지하려 함. 어떤 영적인, 특히 영적인 힘에 더 호기심을 느끼거나 크게 더 끌리는 분들이 자존감, 이 수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초현실적이거나 자기가 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거나 이런 거에서 좀 유별나게 더 많이 집착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되게 나약한 존재라거나 그런 인식을
하는 순간, 자기를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더 이런 영적인 힘이나 어떤 힘에 잘 끌리거나 의지하거나, 나중에는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자신을 기속 어떤 영혼을 판다 그러죠. 자신을 팔아서라도 힘을 얻으려 해요. 영적인, 간혹 아주 가끔인데, 악마인데 영혼을 팔아서 뭐 힘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자존감이 부족할 때 이런 것까지 힘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어릴 적에 되게 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 자존감은 음, 이 열등감하고 엄청 연관이 있는데, 열등감. 이 열등감 그리고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가 좀 더 커진 상태에서 몸의 기억에 중첩돼 크게 남는 경우, 그게 트라우마 상태.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가볍게는 있지만, 이 트라우마는 아주 큰 뭔가 상실감, 충격, 이런 것들이 이런 자존감 부족을,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열등감 있는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되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되게 남을 공격하고 막 욕을 하더라도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향이 동시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늘 자기가 뭔가 막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남의 눈치를 너무 봐.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 말을 되게 잘 들어야 되는 착한 어린이로 자라야 돼.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어릴 적 시절에.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들이, 제 생각에는 결코 어른 눈에는 뭐 아이고 말 잘 듣네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흐뭇해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억압된 이런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아이처럼 이렇게 뭔가 칭얼댈 땐 칭얼대고 자라지를 못하고, 어릴 적 그게 생각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뭔가 생각이나 이런 거에 맞추는 거죠. 조금만 내가 뭔가 실수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든 이걸 조금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한편으로 어른들의 보기에는 생각이 깊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의외로 이게 되게 심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어릴 때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것들의 그런 데서 한번 어른들이 화내거나 뭔가 어떤 행동에서 크게 이렇게 제지하면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그 시큰 10번 잘하다가 한 번 뭔가 잘못한 것들에서 지적을 크게 받았어. 그러면은 그 행동에서 점점 증폭이 돼서 나중에는 자기의 연인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그때 트라우마의 기억이 중첩돼서 겹쳐지면은 엄청 예민한 어떤 그 기억의 반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도 왜곡이 된다는 걸, 왜곡, 왜곡이 돼서 변형되는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트레스도 변형돼, 왜곡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 트라우마는 사실, 제가 지금 뭐 이게 단시간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이 전문가들한테 좀 이런 것들이 음, 상담받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기. 분명히 근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이 열등감도 자기 자신이 음, 어릴 때 학교에서 되게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했어. 이런 것들도 되게 위축되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늘 뭔가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함께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점점 자신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되게 잘해요. 눈치가 빨라서. 어떤 분들은.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 생각의 어, 주장은 잘 못해요. 이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은. 음, 남에게 맞추는 이 말과 행동. 이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을 욕하고 비난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 이런 것들도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이. 남을 비난하고 욕해서 이런 특징들도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볼 때는 이 그 양극적인,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오늘은 그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끼리 또 잘 모여요. 이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은 늘 외로움에 뭔가 못 견뎌 하거든요. 이게 외로움을 너무 잘 타. 이 외로운 상태를 피하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뭔가 허한 거를 타인의 반응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타인의 반응으로 이걸 채우려고 해요. 이 마음을, 헛헛한 마음을 타인의 반응으로 충족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내면의 부실함을 내가 나를 돌보고 챙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피드백이나 그 반응들로 자신이 충만한 거죠. 오늘을 좀 뭔가 부족할 것 같네요. 이게 너무 공간이, 아이고. 어쨌든 이런 상태에 놓인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힘에 끌린 존재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약간은 영적으로 특히 뭔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이 중에 한 두 개 이상 되는 분들은 최소 하나가 심한, 그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점인지 보고 최소 5 이상 된다고 느껴지면은 오늘 내용에서 그 영적인 명상에서 부터 좀 더 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마음적으로 마음 공부를 조금, 마음 챙김을 좀 해보시면은 아마 좀 되게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조금 글씨가 약간 공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자존감 극복, 회복, 일단 창의적, 창의적 활동. 창의적 활동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창의적인 거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적으로 미술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창적으로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결과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미술 심리치료 부분에서 미술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해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게 미술, 그림이나 글로써 이 창작을 해보는 거예요. 창의, 창작, 창작 활동. 이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엄청 내가 나를 찾는 되게 큰 그런 접근이 될 겁니다. 시도들이 활동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쓸 수 있어? 이런 만족감도 엄청 클 거고 작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 특징이 하나 더 있었네요. 아이고 이게 목표가 커요. 5번. 자기 그 기준 어떤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기대치 목표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자기 목표치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내가 자꾸 그 목표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하고 이건 너무 많네. 이게 다 쓰진 않을게요. 제가 나머지는 조금 말로써 좀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기대 목표치가 많으니까 남과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최대한 이걸 줄여야 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 위에 오늘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극복하는 거 1번 창의적 활동 창의적 활동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로움 극심히 탄다 그랬죠? 외로움을 좀 견뎌내야 돼요. 외로움 극복. 이것도 창의적 활동에서 할 수가 있어. 연결돼요. 뭐냐면은 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뭔가 외롭거나 울적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거든요. 요거랑 연결이 돼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외로운 거를 극시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너무 자주 만나면서 거기에서 그 마음을 달래는 걸 피하셔야 돼요. 외로움을 이겨내야 돼요.
말은 쉽지만 참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습관처럼 남들아가 이게 조금 뭔가 하면은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습관이 된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뭔가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타인의 말 피드백으로 뭔가 그 순간순간 달래려 하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 말을 듣고 또 뭔가 한 하루도 못 가서 아마 이게 전화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될 수 있으면 그거도 어떤 거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작은 것부터 그런 걸 고쳐 나가는 거를 습관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쪽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를 자기가 열등감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자기를 자기의 열등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수용. 그리고 자기 비하하지 말. 자기 자신을 너무 낮은 존재라 이런 거 나 왜 그때 그랬지? 자책 금지. 자기 비하, 자책 금지. 이 습관처럼 이렇게 자꾸 지난 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마음. 이게 그리고 활동적인 일. 이거랑 뭐 창의적 활동하고도 비슷하게 연결돼서 여기에 중첩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칭찬 많이 하기. 이거는 셀프 레이키 꼭 하시면 도움이 돼요. 셀프 레이키. 이전에 몇 개 올려드렸죠? 앞으로도 요걸 좀 추가 보강된 것들이 많은데, 이걸 꼭 해보세요. 이게 하는 분들 눈물이 스스로 주르르 난다. 뭔가 불안증이 우슬우슬 추우면서 뭔가 이렇다. 다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이전에 안에서 이게 그동안 긴장됐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선발에 찬기운이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서늘하게 진다 이상한데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안 증상도 같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이걸들을 꼭 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칭찬하자. 그러니까 명상을 사실 그리고 너무 힘에 의한 이런 뭔가 명상법을 쫓지 마세요. 신비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그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힘에 너무 끌리지 마세요. 의지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 자존감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자기 자신 인정 못 받은 분들이 어, 그런 종교에 빠질 확률도 되게 또 커요. 부모 말을 너무 지나치게 잘 듣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근데 이 충격이나 트라우마에 빠진 분들 중에서도 그 이거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트라우마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도 요걸 좀 보강해서 제가 글을 정리해서 좀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늘 자신을 아끼고 칭찬해 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명상을 5분 정도라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잘했어. 잘한 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신이 잘한 거. 잘못한 걸 자꾸 찾지 마시고 잘한 걸 찾아서 칭찬해 주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잘한 걸 찾아서 스스로 칭찬해 주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잘못한 거를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데, 이 자기가 오늘 잘한 것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찾아보세요. 작은 거라도. 그리고 목표는 소박한 기준을 세워서 성취감을 맛보기.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6번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되게 작은 뭔가 기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세워야 되거든요. 청소도 하루에 막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컴퓨터 책상부터 치워본다든지 보이는 것부터 하나 둘 이렇게 해보는 거. 명상도 남이 이렇게 하는 걸 비교하거나 남 따라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소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계획표도 너무 뭐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돼서 안 돼 버리면 난 안 돼. 자꾸 좌절을 맛보게 되면은 이게 좀 이 회복이 느려지고 힘들어져요. 그게 그 좌절이 반복되면. 이 좌절이란 것들이, 그러니까 어른한테 통제되는 것도 약간 그 좌절의 일종의 형태나 스트레스로 남거든요. 이 열등감으로. 좌절. 내 의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음, 이것도 좀 말하면 좋겠네요. 독립하셔야 돼. 독립된. 자, 그러니까 독립이란 거는, 어, 어른이 막 30살 되고 이런 가까이 된 분들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자기 일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일을 찾아서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게 되면 이 어릴 때 이런 열등감 있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독립된 자신을 만들고 환경적으로나 생각적으로 이 독립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목표는 소박하게 조금씩. 그리고 이 성취감을 맛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구나. 요런 것들이, 요것들을 해보면은 엄청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말로써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요. 그 자기 비하를 안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요. 아시겠죠? 말은 되게 쉬운데 사실 자존감이 늘 바닥에 있거나 떨어지거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복된 그런 좌절감,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이렇게 노출된 분들은
제가 올린 글들을 한번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한번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목표를 작게, 아주 작게 잡아서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 성취감을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취감이 조금 점점 큰 선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마음 챙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갈 제가 명상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자존감 회복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자신감, 남을 통한 뭔가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스스로 자신 혼자 남의 조언 없이 창의적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도와드리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독립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다 그대로 뭔가 믿는 것보다는 나도 여기에서 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하거나 추가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